여러분, 편의점이 망한다는 거, 저는요 여러분 주인에게 쫓겨나서 편의점이 망하는 거는 봤어요. 예. 그런데 경제가 악화돼서 편의점이 망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특별하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예, 주인이 나가라, 월세를 많이 올려서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편의점이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이 이렇게 망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이 지역이 강화문입니다. 강화문. 강화문의 한 편의점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폐업 세일 20일 금요일까지 폐업 세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카드로 사면 40% 할인해 주고요. 현금으로 사면 50% 할인해 준다는 눈물의 재고돌이 팻말입니다. 이야,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지금 민낯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KBS, MBC, SBS 이런 데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예. 공중파에서도, 예, 종편에서도 좀처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동아일보에서, 예,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야, 현장 지금 경기는 최악이다. 예, 편의점이 눈물의 재고떨이를 할 정도면 이것은, 예, 경제가 바닥이 붕괴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요, 눈물 나요. 눈물 납니다. 아이고, 이게 여러분, 이게 편의점이라니,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편의점은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는 데예요. 망하려고 하면요, 본사에서 그만큼 지원을 더 주해서 안 망하게 어떻게 하든 만드는 게 편의점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 이러니 우리 경제가 어떻다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닥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충격을 받았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또 충격을 또 받았어요. 대학가의 기념품점이 땡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학가의 기념품점이. 야,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원격 수업하는 것도 있고, 게다가 학생들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대학가에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땡처리 한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예.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옷가게들 지금, 예, 폐업 정리한다고 하면서 파는 거. 여기에다가 신발 가게들도요, 예, 폐업 정리한다면서 굉장히, 예, 파는 거 보실 거예요. 예, 보실 거예요. 근데 이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이게 살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돈도 없어요. 학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도 없지요. 학생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그러니 가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눈물의 땡처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답답한 겁니다. 게다가 물가는 또 물가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예, 우리 바닥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예,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태원의 한 주점이 폐업하는 모습이에요. 호프집이죠, 그죠? 왜 이게 더 큰 문제냐? 이제는 대학가만 문제가 아니다. 광화문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코로나19가 창궐하니까 이제는 저녁 장사를 하는 데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저녁 장사를 하는 데가. 이게 저녁 장사를 많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점, 선술집, 예, 뭐 투다리 같은 데 그런 데 많잖아요. 여기에다가 호프집은 어때요 또? 노래방은 또 어떻습니까? 노래방은. 예. 심지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당구장 이런 데는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예, 대학가의 기념품점이 땡처리를 하고 광화문의 편의점이 예, 눈물의 재고떨이를 하지만 이게 지금 전국으로 확장을 해보면 더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뭐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요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사장, 직원을 둔 자영업자, 직원을 둔 사장님이 얼마나 많이 망하는지 이것을 보는데 굉장히 많이 망해요. 2021년 7월 기준으로 보면 127만 4천이니까 이게 여러분 30년 만에 최악입니다. 30년 만에 최악. 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니까 예, 지금 바닥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예, 저는 지표가 하나 나오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이 점점 좋지 않은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지 않은 지표들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나빠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됐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밤 10시까지 장사하던 것을 밤 9시까지로 장사를 하게 낮춰버렸어요. 그러면 선술집은 더 힘들어지겠죠? 노래방은 더 힘들어지겠죠? 호프집은 더 안타깝게 될 겁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게 이게 방역을 계속 통제 방역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이미 한계치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계치. 그래서 제가 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열린 방역이 중요하다. 백신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눈물의 땡처리니 재고떨이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IMF 때처럼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IMF 때 눈물의 비디오라는 게 있었어요. 제일은행에서, 제일은행 맞을 거예요. 제일은행이 망하면서, 제일은행이 외국계로 팔리면서 그 당시에 직원이 떠나는 마지막 인사를 한 영상이었는데 소름이 쫙 끼쳤었거든요. IMF 때. 지금 눈물의 재고떨이나 기념품 땡처리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내시자고요. 지금 엄청난 저는 위기라고 봐요. 그렇다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법, 내가 살 수 있는 법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는요, 노력하면 대박이 될 수도 있어요. 배달 보세요, 배달.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배달업체 달갑지 않지만 배달업체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자고요. 패러다임을 완전히 시프트해서 우리가 뭔가 바꿀 수 있는 모양새로 가자고요.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생존이라는 것을 지켜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존은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지금 현재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